안녕하세요. 메셀프입니다. 이번에 이제 2018학년도 3월 고3 수학 나형 문과 학생들의 시험을 우리가 풀어볼 건데, 이게 어제 친 시험이에요. 그죠? 제가 풀어본 결과로는 사실 2017학년도 것보다는 한 2등급 받기까지는 훨씬 좀 수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어떤 걸 굉장히 고민했었냐면, 이제 강의를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4등급 풀이, 3등급 풀이, 2등급 풀이, 1등급 풀이 이렇게 찍고 있는데 4등급과 3등급을 약간 구분 짓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지? 4등급 정도 풀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아마 그냥 2등급 끝자락까지도 그냥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좀 그 정도 레벨까지 한, 지금 여러분들 커트라인 보시면 71점이라 돼 있잖아요. 그죠? 2등급이 현재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거의 이 정도로 수렴할 것 같은데, 정말 한 4등급 정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이제 문제를 풀어서 4등급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아마 2등급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분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나누기가.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제 요 40점 커트라인 때까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딱 한 줄 정도로만 쓰고도 답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연필을 잡지 않고도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꽤 많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이에요. 요런 개수를 물었네요. 그죠? 이 표시가 나오면 무조건 개수라고 했죠. 집합 A 개수가 몇 개요? 4개. 하나, 둘, 셋, 넷. 끝. 그죠? 건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요. 얘는 이제 한 줄씩 써줘야 돼요. 왜냐면 암산으로도 당연히 돼요. 되는데 혹시나 틀리면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4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지금 루트가 붙었잖아요. 그죠? 루트는 2분의 1제곱입니다. 2분의 1제곱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곱하기 8의 3분의 1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의 2제곱, 그죠? 그거에 2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 어떻게 돼? 3분의 1.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2 곱하기 2로 되면서 4가 나오죠. 그죠? 사실 여기까지 했으면 한 줄이었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근데 n이 분모에 있어요. 그럼 쟤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고요. 그럼 남는 거는 2분의 1만 남죠.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에요. 연필 쓸 필요가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화질이 왜 이래? 등비수열이래요. 그죠? 등비수열. 그럼 같은 수가 곱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얼마 곱해졌나요? 마이너스 2가 곱해졌어요.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죠. 12가 나오겠네요. 끝. 그게 아니면 등비중앙을 써도 되죠. 어떻게? 가운데 거 제곱해주고 양옆에 거 곱해주면, 그죠? 36은 3 곱하기 A. A는 얼마? 12.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괜히 등비중앙을 쓰면은 약간 그런 거야. 어떤 거냐면 과하게 사치 부리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는 지금 이걸 구하라는 거죠. 이 표현이 나오면 제가 어떻게 바꿀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그 스피드 개념 강의에서 알려드렸어요. 40분 만에 수학2 끝내기. 그 강의에서 어떤 거 알려드렸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F3이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3이 들어가면 루트 4가 되고, 루트 4는 2고 2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 그럼 G-1만 넣으면 되겠네요. 얼마예요? 0이죠. 그죠? 끝. 5번까지 지금 너무 쉽게 풀고 있어요. 6번. 전체 집합 6 이하고요. A는 1, 2, 3, 4, 5래요. 그 다음에 X는 홀수래요. 그런데 B에 대해서 여집합을 물었으니까 짝수겠죠. 그러면 2, 4, 6이죠. 그죠? 2, 4, 6이랑 얘랑 겹치는 거 누구 있어요? 2랑 4밖에 없죠. 그럼 2랑 4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6. 끝. 자, 얘는요. 자, 이런 표현 나올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것도 그 수학2 스피드 압축 개념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얼마큼 이동했는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x분의 1 그래프가 기준이고요. x축으로 얼마큼 이동했어요?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마큼 이동했어요? 8만큼 이동했어요. 마이너스 3만큼, 8만큼. 그러니까 정근선도 그렇게 똑같이 x는 0, y는 0에서 똑같이 이동하겠죠.
두 개 더하면 얼마? 5. 마이너스 3 더하기 8이니까 5 나와야 되죠. 아, 그럼 여기서 갑자기 또 이럴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는 플러스 3인데 왜 마이너스 3칸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건가요? 그거는 평행이동 강의 들으세요. 아시겠죠? 평행이동 강의를 들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모양 그대로 익히셔도 돼요. 모양 그대로 익히셔도 되는데 기본 꼴이 요거였거든요. x-a 플러스 b 이렇게 됐을 때 정근선이 x는 a, y는 b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은 플러스 3이잖아요. 그죠? 플러스 3이 되려고 하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네, 그런 걸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8번 같은 경우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분의 1이 0이래요. 그죠? 0이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 풀 때 이제 an으로 전부 다 나눠주셔서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an을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n분의 1, 1 플러스 an분의 3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면 얘랑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1 마이너스 2니까 그죠? 바로 마이너스 2라고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an을요 우리가 그냥 n으로 잡자 이거지. n으로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문제랑 똑같아져요. n으로 잡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 같은 경우에 0으로 간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그냥 n으로 잡아버리면 an을 n으로 잡아버리면 그죠? 최고차항의 비교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또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어쨌든 간에 손을 쓸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9번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게 이거예요. 야, 너 시그마 알지? 근데 시그마의 의미가 뭔지 아니? 시그마 더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맞아요. 근데 대신에 여러 가지로 그냥 규칙 있는 아이들을 더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좀 약간 4등급 이하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래요. 선생님 저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가요. 2분의 nn 플러스 1이라는 걸 외웠어요. 아, 그래 잘했네. 진짜 잘했어요. 그런데 k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k 자리에다가 2분의 nn 플러스 1을 집어넣었어요. 아, 그럼 저는 좀 약간 마음이 안 좋아져요. 왜냐면 우리는 배운 거는 그냥 k일 때, k제곱일 때, k세제곱일 때 그럴 때만 배웠지 k분의 1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수열의 합이 나왔어. 혹은 시그마가 나왔어. 그런데 문제를 풀 때 뭐 엄청나게 많이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나열을 한 다음에 그거 그냥 차례로 다 더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정확할 수도 있어. 너네 그 공식에 대해서 너무 의존은 하지 마. 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세 번째 항까지 더하는데 굳이 시그마를 쓸 필요가 없단 말이지. 다섯 번째 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한 10번째 항 이상 넘어가면은 10번째 항 정도까지 혹은 10번째 항 넘어가 버리면 당연히 공식 쓰는 게 편할 수가 있겠지만 10번째 항이 안 되는데 그걸 굳이 공식으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쓸 경우를 대비해서 시그마라고 한 아이가 나온 거니까.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풀어서 할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풀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1 집어넣으면요 1이고요. 2 집어넣으면 2분의 1이고요. 3 집어넣으면 3분의 1이고 4 집어넣으면 4분의 1이고 5 집어넣으면 5분의 1이에요. 이거는 A 더하기 자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5분의 1이고 6분의 1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A를 구해야 되니까 똑같은 거 다 지워주고요. 그러면 1은요, 얼마로 나오냐면 A 플러스 6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럼 A는 얼마 나와요? 6분의 5라고 딱 나오죠. 답은 5번입니다. 그죠? 한 줄로 끝나는 거죠. 실제로는. 지금 얘는 그냥 이걸 지운 걸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준 것 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상형로그가 나왔네요. 상형로그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로그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그죠? 여기에 보면은 419라고 적혀져 있죠. 그러면 4.1, 4.9 이거까지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0.622로 어떻게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셔도 일단은 뭐 1번을 고른다든지 뭐 3번을 고른다든지 그렇게 돼버리면 이미 끝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2, 4, 5를 보면 그죠?
3111이 돼 있는데 그거랑 그나마 연관 있는 게 그죠? 419 요거밖에 없죠. 일단 찍더라도 2, 4, 5 중에서 찍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상용 로그인데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로그 계산을 할 수 있는지만 보는 거예요. 자, 루트 419잖아요, 그죠? 그러면 로그 루트 419는 아까 전에도 뭐 이번에 나왔었죠, 그죠? 그런 거 2분의 1이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로그 419가 되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4.19는 볼 수가 있는데 419라는 거가 있죠, 그죠? 그럼 419는 뭐냐면 2분의 1 묶어버리고 로그 4.19 곱하기 100입니다. 그죠? 그럼 419가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로그 4.19 이거 가로 치고요. 4.19 더하기 로그 100이 됩니다. 그죠? 로그에 이렇게 곱은요 합으로 되고 이렇게 합은 곱으로 표현이 되기로 했으니까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죠. 그러면 상용 로그라고 하는 게 일단은 얘가 지금 우리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냐면 0.622이라는 걸 알고 있고 얘가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거는 미치 10인 로그를 말하는 거니까 미치 10인 로그를 말하는 거니까 100은 10에 얼마냐면 제곱이죠. 그리고 얘가 지금 2가 되는 걸 알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제? 2분의 1 곱하기 2.6222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요? 1.3111이 되겠죠. 끝. 그죠? 뭐 상용 로그표를 복잡하게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계속 여기서 나왔던 개념 이번에서 나왔던 개념 그죠? 루트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한다? 2분의 1제곱으로 처리한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 것은 11번. 11번은 수열의 극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그냥 보도록 할게요. 공식에 수열의 극한에서 공식의 성질이나 뭐 관계에서 이런 표현이 주어져요. 교과서 그대로 들고 왔어요. 합 AN이 수렴하면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때 합 AN이 수렴하면 합이 수렴하면 그냥 AN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리미트로 갈 때. 그죠? 요 표현 수렴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 정말 잘 알아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2017학년도 혹은 2016학년도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나왔던 표현이에요.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으로 수렴해야 돼. 0으로 수렴하려고 하면 공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는 지금 이제 계속 곱해진 아이니까 요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 안에. 요것도 이제 기본 공식으로 해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적분 원 교과서 앞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이것만 이제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7, 2x, 마이너스 3, 7, 마이너스 4, 2x, 얼마? 10. 그럼 2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2x, 5. 만족시키는 아이들은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2, 3, 4. 총 몇 개? 4개. 끝.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제 12번. 미치요. 통일이 안 돼 있고요. 분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8이라고 하는 숫자는 또 통일이 돼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밑변환 공식을 써주면 좋겠다. 그죠? 밑을 통일하기 위해서 밑변환 공식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로그 18을 밑으로 하는 4 더하기 2배. 그죠? 2배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2배에 로그 18을 밑으로 하는 9.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또 로그 계산이네요. 그죠? 얘가 그냥 9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81이네요. 그죠? 그러면 로그의 합은 또 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4 곱하기 81이 돼요. 요거 계산하면요. 얼마 나오냐면 324가 나오거든요. 324는 또 얼마냐면 18의 제곱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18의 제곱. 그러면 이제 2가 앞으로 딱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얘는 1이 되고. 그럼 답은 그죠? 2가 되는 거죠. 로그 문제가 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로그의 기본적인 계산을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번이에요. 13번. P가 Q일 때의 여기참이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Q가 P가 된다 이 얘기죠.
Q가 P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Q라고 하는 아이가 Q라고 하는 집합이 P 안에 속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린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Q가 들고 있는 걸 P가 안 들고 있으면 안 되라는 얘기죠. 근데 Q가요 4를 들고 있어요. 4. 그죠? P는 4가 지금 여기서는 안 보여요. 그럼 얘가 4가 돼야 돼. A제곱이. A제곱이 4가 되려고 하면요. A제곱이 4가 되려고 하면 A는 2거나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틀린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2와 2를 고르면서 요 1번과 5번 중에서 골라야 된다 이 얘기죠. 아니면 그냥 대충 A는 2밖에 없잖아. 제곱해서 4가 되는 거 2밖에 없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마이너스 1을 빼먹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벌써 맞췄다라는 거죠. 한번 근데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야 되니까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가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없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A가 2가 되는 수밖에 없죠. 2가 들어가면 3이 되고 3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럼 3이 딱 들어가면 3도 있고 이제 P는 2가 되는, 요렇게 딱 되면 완벽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넘어가 볼게요. 2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2번 보면요. 첫째 항이 10이고요.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래요. 그런데 세 번째 항까지 구하래요. 그러면 이거 일반항 구하면 바보입니다. 진짜 바보예요. 일반항 구하지 마세요. 세 번째 항까지인데 뭐하라고 일반항 구해. 봐봐요. 첫 번째 항, 그럼 두 번째 항 이거 더하면 되죠. 15. 세 번째 항은 5 한 번 더 더하면 되죠. 20 끝. 절대 일반항 구하지 마세요. 이거 조금 더 이제 항이 개수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 하면 돼? 그래, 일반항 구해서 하면 돼. 그런데 세 번째 항까지인데 굳이 일반항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잡아먹어요. 자, 이 경우를 한번 더 봅시다. 곱해졌네요. 그죠? 지수끼리 곱해졌네. 지수끼리 곱해지면은 합으로 표현이 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5가 되는 사실을 알고 로그 2에 5제곱이라는 걸 아니까 5 앞에 딱 뚝 떨어지면 로그 2에 2는 1이니까 답은 그냥 5죠. 이렇게 끝납니다. 지금 뭐 건드릴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이제 4등급 풀이는 24번만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합 SN이라고 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7이라고 했어요. 자, 잠깐만요. 이 표현이요. 요거랑 똑같아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게 지금 7로 수렴한다. 이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거 요거 있죠. 이게 수렴하면요. 이게 수렴하면 요게 빵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수렴하면 합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을 하면 리미트 AN은 어디로 간다? 빵으로 간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봐봐요. 합이 수렴했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그럼 얘는 어디로 가? 리미트가 붙었어. 그냥 빵으로 가요. 없어져요. 근데 이게 7일에 합이, 그러면 7이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제 그죠? 20일 끝이죠. 뭐 건드릴 게 없는 문제였어요. 이것도 뭐 제가 지금 요 4등급 풀이를 하면서 뭐 건드릴 게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수학 잘한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겨우 이거 갖고 뭘 자랑을 해. 이런 좀 재수 없나?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이제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죠? 그 아는 걸 그냥 그대로 그냥 탁탁 넣기만 하면은 지금 연필을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간단하게 나왔다는 거죠. 4등급 받기까지가. 지금 여기까지가 아마 제가 대충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여기까지가 45점일 거예요. 4등급 커트라인이 지금 어느 정도로 만들어졌냐면 40점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죠? 그럼 벌써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안정적인 4등급이 됐다 이거죠. 연필 하나도 안 쓰고. 연필 하나도 안 쓴 건 아니지만 거의 안 쓰고. 3등급까지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4등급이랑 3등급을 나눈 이유는 뭐냐면 이제 펜을 써야 되는 경우, 그죠? 펜을 써야 되는 경우 문제인데 한 딱 요 정도 난이도, 요 정도 난이도인데 펜을 써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걸 3등급 문제로 지금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3등급 문제도 사실 요 4등급 문제를 내가 풀 수만 있으면 이 정도 난이도를 3등급도 크게 무리는 없는 정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한 3등급 중반 정도까지의 문제들, 지금 여기 등급으로 봤을 때 56점이 3등급 커트라인인데 한 60점에서 63, 4점? 그 정도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서 맞췄다라고 했을 때 직접 푼 학생들이라고 하면 아마 한 그 정도 65점까지는 한 20분에서 30분? 그 정도 또 걸리는 것도 좀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선생님 저 요번에 4등급 안 나왔어요 라던가 혹은 3등급 못 받았어요 라고 한 학생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너 이때까지 수학 공부한 거 아니야. 이 말하면 또 상처받겠다 그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방금 전에도 봤지만 지금 4등급 문제풀이에서 연필을 제가 거의 안 잡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어떻게 전개해나가고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으면 일단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공식부터 외우자. 공식부터 외우자. 공식부터 외우자. 일단은 수학 2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스피드 압축 개념 강의를 올려놨어요. 그죠? 40분 만에 끝내는 수학 2. 조금 있으면 이제 제가 미적분 1도 그렇게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확률통계도 올릴 겁니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강의들에 나오는 공식들은 일단은 유용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식만큼은 일단 다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기본적인 공식도 몰랐다라고 하면요. 나 사용하는 방법도 몰라요 라고 하면요.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제 개념 강의가 있어요. 제 개념 강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장점이 뭐냐면 뭐 잡다한 문제풀이가 없어요. 기출 문제풀이라든지 그런 것도 거의 없어요. 그냥 교과서에서 나오는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 딱 요번 4등급 정도 문제 그런 것들만 한 공식에 대해서 뭐 한두 개 정도만 딱딱 풀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끝낼 수 있을 거예요. 빠르고 간결하게.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주세요. 제가 스피드 압축 개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랬어요. 그 강의를 듣고 공식을 모르는 게 있어. 아니면 좀 아리까리해. 아니면 아예 모르겠어. 처음 봐. 그러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제 개념 강의를 보거나 교과서를 보고 습득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정도만 해도요. 3등급은 나와요. 특히 그리고 3등급 받을 때 조금 더 쉽게 받으려고 하면은 그죠? 제가 또 강의 올린 것 중에서 이거 모르면 폭망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어요. 3월 모의고사 대비 강의이긴 한데 그것들을 이용해줘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한 3등급까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등급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2등급부터는 이제 제가 또 2등급 강의 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일단은 모의고사 친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제 3등급 풀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